대통령 동선은 경찰이 파악하고 있죠? 대통령실 안에 동선은 바깥에 이제 경호경비나 이런 측면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관저나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외부의 안가로 갔다면 그 이동이 파악되는 거죠?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4일 저녁에서 밤 사이 대통령의 이동을 확인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어요? 없었어요? 보고를 제가 받지 못해서요. 네. 즉시 파악해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마 경호상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내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통령 내란 수계의 이동 동선이에요. 그게 국가 기밀이에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송미령 장관님 잠깐 나오시죠. 제가 장관님을 굳이 부른 것은 당일의 일을 소상히 국민께 밝히는 것이 그나마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맞죠? 계엄심의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호합니다만 그 시간부터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할 때까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갔을 때 뭐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되니까 오라고 하던가요? 네. 동료 다른 국무위원들은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그건 제가 모릅니다.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너무 경황이 없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나올 때 우르르 나왔습니까? 혼자 먼저 나왔습니까? 부총리님이랑 같이 문 근처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상목 장관님이요? 네네, 옆에 계셨었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먼저 나온 건가요? 아니요, 남아 계신 분도 계시고 제 기억에는 먼저 나온 분. 일부 나간 분도 네네. 계시고 총리는 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구누구가 있고 누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지금 보면 여러 국무위원들 가운데 송 장관 같은 분은 뭐 계엄 심의할 때 겁도 났고 걱정도 했고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뜯어말리진 못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국무위원들은 전부 우려했고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라는 다른 사람 얘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은 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집에 간 것을 그럼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런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네. 계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계엄이 뭔지도 모르고요. 네. 예.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대처를 제대로 못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질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까? 네, 필요하다면 책임져야 합니다. 내란의 공범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까? 공범은 인정 안 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는 동의한 적이 없거든요. 내란의 막지 못한 무능함, 무력함은 있지만 동조한 적은 없습니다. 네, 부하 내동하는 행위 그리고 단순 관여까지도 처벌된다는 점 아십니까?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관여가 아닌가요? 막지 못한 것은 관여가 아닌가요?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막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막지 못했어요. 그게 관여가 아닙니까? 저는 관여라고는 생각하지 조국적인 관여도 아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네.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기 전까지 어디 계셨습니까? 해제되기 전까지. 해제되기 전까지는 제가 2시 10분에, 죄송합니다. 11시 5분에 대통령실을 출발해서 광화문에 있는 제 청사, 서울청사 국무총리실로 복귀해서 국조실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같이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계엄 상황을 점검하신 거네요? 계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그걸 하지는 못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 계엄으로부터 오는 우리 국정에 대한 후폭풍, 비록 해제는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바로 조치를 했지만 이 여파는 우리 경제나 대외 신인도나 이런 쪽에 굉장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련 부처들하고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건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엄을 막는 조치를 논의한 게 아니라 계엄 상황에 적응하는 방식을 논의한 거잖아요. 계엄을 막는 것은 이미 공포가 된 상황이다. 저희는 그렇게 그걸 현실로 인정하셨군요. 스스로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위원들 가운데 우리들의 행위가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린 다 죽을 뻔했습니다. 살인 방조범들 아닙니까? 네. 국방부 차관 빼놓고 모든 국무위원들, 총리 하나같이 자신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란 공범이라고 국민 모두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실만큼은 부정합니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우두머리, 지휘자, 모의자 이러한 임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부하 내동해서 따르는 부하 수행 그리고 단순 관여자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가 막중한 국무위원들입니다. 위헌 상태를 알고도 해소 노력을 안 했으면 최소한 관여자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란에 동원됐던 군인들, 그분들이 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 따랐다면 오늘 이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 지휘자들, 젊은 장교들, 항명죄를 무릅쓰고 작전의 실행을 늦췄습니다. 계엄 시기에 항명죄를 무릅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이 시대 혜택을 누릴 대로 누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시는 분들, 귀하들은 그날 밤, 그날 새벽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무서웠습니까? 반대만 하면 책임이 없어진다고 봤습니까? 계엄이 성공하길 바랬습니까?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부역자로 그 이름 하나하나가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양심이